2025년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준비 중인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에 준하는 잼미니급 여러분, 안녕. 네, 전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대한민국 넘버원 한국사 전문가 우태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이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한능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한능검. 저는 이제 원래 한사능, 왜냐하면 한능검이라고 하는 말은 난 싫어해. 한국사, 이게 역사잖아요. 근데 역사사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한능검 그러더라. 근데 한능검이 도대체 뭐야? 한국어 능력인지, 뭐, 한식 능력인지 모르잖아. 근데 역사사자가 안 들어가서 저는 이거를 한사능 그래요. 혼자 그러고 있어요. 한사능, 한국사 능력 검정, 한사능 이러는데 한능검 그러는데 나는 진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빠져있는 게 나는 제일 큰 불만이에요. 어쨌든 한사능, 나는 끝까지 한사능 갈게. 한사능 2025년도 제73회 문제, 기출문제 풀이 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 교재 있나요? 이 교재. 이패스에서 제가 2025년도 7월 달에 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교재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의가 무료니까 그 무료 강의 함께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보면서, 좀 한 페이지씩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책 들고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사진 자료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체크하는 그냥 스스로 인증샷 찍기, 스스로 그 스탬프 찍기 요 정도 하면 또 재밌어요. 제가 애들한테 이거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캐대현이 아니라 바로 오대현이 뭐야? 오태진 선생님 데몬 헌터스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공부하러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 들고 한번 가서 여기 나오는 사진만 한번 체크해보고 그 내용 한번 알아볼까? 이런 거 괜찮아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 거기다가 시험까지 합격하면 더더군다나 금상첨화겠지. 자, 그럼 바로 그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출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기본시험이죠. 기본시험은 몇 지 선다? 4지 선다. 5지 선다? 아니, 4지 선다. 4지 선다? 4지 선다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가볼게요. 자, 문제 어려워 보여요. 근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한사능은 어렵게 만들어 보이는 티켓이 실제로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단어. 자, 여러분들 이패스 코리아가 함께 낸 제 100점 노트. 한사능 100점 노트. 그지? 요거를 가지고 문제 풀면서 여기 지금 어디 있더라 알려드릴게요. 자, 페이지 13이에요. 자, 선사시대는 구신청철 4개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하나를 내는 게 1번 문제 스타일이다. 자, 그럼 1번 요거는 구신청철 중에 뭘까? 구신청철 중에 뭐냐? 찾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또랑 나왔어. 또랑. 또랑에 이렇게 띵 나오면 이게 또랑에 나왔으면 이렇게 청동기예요. 청동기. 또랑이 나왔다. 그러면 청동기 찾으면 돼. 또랑. 그래서 청동기다. 그래서 또랑. 청동기 찾으면 돼. 이렇게 찾아도 돼요. 항상 시험 문제 사진 자료 내거든요. 그래서 청동기구나. 검단리 필요 없어. 이런 거. 외우지 마. 그래서 또랑 나왔다. 또랑을 좀 어려운 말로 환호라고 해. 환호가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환호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요거예요. 요거. 고인돌. 그래서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청동기예요. 그래서 고인돌 하면 청돌기, 청돌기. 그래서 고인돌. 그래서 고인돌 찾으면 청동기지, 청동기. 그럼 청동기니까 동자 찾으면 돼. 청동기.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단리 유적 이런 거 필요 없고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 청돌기. 그래서 청동기니까 동검이구나. 동검이구나. 근데 또 여기 동기에서 동굴 그러면 안 돼. 요거는 구석기예요. 동굴, 굴 들어가서 구석기 이렇게 찾으면 돼. 알겠죠? 2번 문제. 가나라. 이 나라 찾는 건데 요거는 페이지 어디 있냐면 고조선 넘어갔고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부여 고구려 구분하기라는 문제가 나와요. 부여 고구려. 그래서 요거는 부여냐 고구려냐 찾는 문제야. 그래서 부여 고구려 찾는 문제에서 일단 말이 많이 나왔어. 말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요건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부여 찾으면 되는데 여기 뭐 중국 지린 마오월산 유적 이딴 거 보지도 막 필요 없어. 아예 안 나와. 이런 거. 수레바퀴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가에서는 말이 생산 많이 되었으며 이게 핵심이고 말이 생산이 많이 되니까 당연히 그 부족장 이름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부족장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마가라고 한 거야.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부여 찾으면 돼. 부여. 그럼 부여니까 뭐 핵심이 사출도. 왜? 부족장 이름이 4명이거든요. 말, 소, 돼지, 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거 사출도라고 해요. 그래서 답이 사출도예요. 예. 그럼 부여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 답이 뭐예요? 부여 쓰면 돼. 그럼 부여에다가 여러분들 그 이응 붙이면 돼. 이응. 영고 찾으면 돼. 부여 영고. 정답 1번. 문제 없죠? 이게 답이에요. 3번.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야. 그럼 나라 찾는 거죠. 나라. 나라. 그럼 나라를 찾는 거야. 그럼 나라면 너무 쉽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개 중에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 힌트는 뭐야? 자, 여기는 뭘 보시면 되냐면은 페이지 가야 찾는 문제. 가야는 페이지 24페이지에 있어요. 24페이지 참조.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수로왕이 건국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김수로죠? 김수로. 김수로. 그래서 김수로 하면은 김해. 김해. 왜? 김수로니까 김해. 김해 수로. 그래서 바다해. 그래서 답이 철기를 생산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김해가 김자가 철이거든요. 그럼 바다로 수출했다지. 바다로. 그럼 바다 해자가 이렇게 써요. 다시 미쳤나 봐. 바다 해자 이렇게 써. 지금 여기 적응 아직 못하고 있어. 바다. 그래서 김수로 찾으면 되고 김수로니까 쇠금자. 그리고 김 쓰면 되고 김해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수출했다 찾으면 돼요. 그러면 김수로 바다 철 이게 안 나왔다. 그럼 뭐냐면은 이 구지가 바다에 뭐가 살아? 거북이가 살아요. 그래서 요 거북이가 구자가 거북이란 뜻이야. 바다가 나왔구나. 그러면 거북이 찾으면 돼. 그래서 구지가 할 때 이 구자가 거북 구자야. 그래서 우리가 귀선, 뭐 거북선, 구선 이렇게도 부르는데 바다가 나왔어. 그러면 김해 바다에 사는 동물 찾으면 돼. 그래서 거북이 정답 4번이에요. 이게 바로 김해예요. 금강가야. 그다음에 4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인물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 찾는 문제. 사람. 그러면 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좀 재밌게 쓰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화엄종을 만들었다, 부석사라는 절 만들었다, 관음신앙이라는 걸 강조했다. 그러면 이건 스님 찾는 거야. 왠지 무슨 종 이러면 다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32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제 책 32페이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인물 그러면 거기에 제가 그림까지 거기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내거든요. 그래서 원효냐 의상이냐 해서 거기 보니까 의상 스님이 화엄종을 만들었어. 그지? 의상 스님. 그래서 거기 보면 의상 스님의 화엄종은 이게 화합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부석사 요거는 절 이름이에요. 영주에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를 가끔 내기도 해요. 그다음에 관음신앙,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요거는 관세음보살신앙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신앙. 그래서 요거는 의상스님에 대한 이야기다. 끝.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을 찾아라. 왕을 찾는 문제예요. 자, 왕. 뭐 플랫폼 뭐 어쩌고 돼 있는데 뭐 제위 371년, 384년 있던 거 안 나와. 이런 거 몰라도 돼. 잘 몰라도 되고 핵심이 뭐냐면 불교 수용했고 태학을 설립했고 백제 수국성을 공격함 이런 것도 안 나와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불교 태학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공인했다. 그래서 저는 소수리망, 율령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그래서 소령, 불태. 소령, 불태. 하나 더 추가하면 전진만 하지 퇴각하지 않아. 소령님은 전진함만 하지 퇴각하지 않아. 소령, 전진, 불태. 바로 소수리망이에요. 정답 3번이죠? 그래서 율령반포,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율령은 법이고 태학은 대학이고 불교는 불교겠죠?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소수리망이다. 소령, 전진, 불태.
소령 전진 불태. 요거는 삼국시대 왕의 그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6번. 각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 그럼 나라 찾는 거죠? 역시. 이런 거 완전 쉬워. 그럼 땡땡 박물관. 그래서 요 기마 인물형 토기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저는 그냥 바로 아는데 신라인데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면 힌트가 여기 바로 나오죠? 뭐가 있어요? 요거. 경주. 그래서 수도였던 경주니까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거든요. 신라의 수도 경주. 다 놀러 가봤죠? 엄마랑 아빠랑. 그죠? 그래서 신라 경주. 그럼 경주, 신라의 그 특징이 뭐예요? 골품제도라고 하는 신분제도는 신라만 있었지. 신라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뭐 경당 설치했다. 이거는 고구려의 장수왕 때 만든 학교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학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태권도장 다니죠? 예. 그래서 고구려 태권도장이 경당이에요. 진대법 이것도 고구려고 체코하는 동해라는 풍습이 있어요.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8번. 다음 가상 공모전에 제출할 지역화폐 도안. 이딴 거 뭐 장치예요. 그냥 이거를 뭐 지역화폐 도안 이런 거 필요 없고 역시 수도를 물어봤는데 백제 수도였어요. 백제 수도. 백제 수도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백제 수도가 어디 있었죠? 서울, 그죠?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부여, 이 세 군데가 있었죠. 이 세 군데가 백제 수도였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사비라고도 불렸던 우리 지역을 찾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이 사비였냐, 공주가 사비였냐, 부여가 사비였느냐 이 얘기거든요. 사비는 어디냐면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를 소부리라고도 불렀어요. 신라 말로. 그래서 시옷 비읍. 이게 사비를 소부리라고도 불렀고 그 소부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부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여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풍납토성, 석굴암, 정림사지, 호우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에 다 발견된 유물 같은 건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왜냐하면 이제 부여에서 발견된 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부여라고 하는 게 정림사지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역사적으로 부여에서 발견된 거를 꼭 외워야 될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문화사에서 가끔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여에서 발견된 게 뭐냐라고 얘기를 늘 물어볼 때 페이지 33페이지 제 책 참고하시면 돼요. 33페이지 보면은 거기 밑에 부여에서 발견된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복례산 대향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되게 화려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향로도 발견됐고 또 부여에서는 방금 얘기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부여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백제가 멸망했을 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자기가 평장했다라고 해서 평제탑이라고도 부리는 비운의 탑입니다. 그래서 부여를 묻는 문제가 정답 3번이었어요. 9번 가죠? 가 국가 역시 또 나라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잼민이들한테는 어렵게 내지 않아. 국가를 묻는 문제, 나라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의 결정적 힌트는 뭐냐면은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다예요. 그래서 해동성국, 해동이니까 해자만 기억하면 돼. 해 바로 발해 찾으면 돼. 해동성국 그럼 발해, 발해를 찾으면 되는 문제.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그러면 그 키워드에서 발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가장 유명한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발해 왕들은 대시들이 많았다. 그래서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예요. 10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사람 묻는 문제죠. 아들이 신검이래요. 신검이. 그럼 아빠는 신신가? 아니지. 아빠는 누구냐면 견씨예요. 견씨. 그래서 견훤 찾으면 돼. 견훤은 후백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훤 아들이 신검인데 신검이가 아빠를 폐위했어. 그 이유는 이제 그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니까 견훤 하면은 신검이의 아버지 가끔 내요. 그래서 신검이가 아버지 뒤통수를 빵 쳐가지고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유폐를 했어. 여기 들어가 아빠. 그래서 아빠 구속. 나 짜증났어.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후백제예요. 그래서 후백제를 찾는 문제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완산주가 지금 어디냐면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친구들 옛날 이름 완산주예요. 전주가 아니고. 그래서 후백제의 수도였다. 그래서 후백제는 몇 년? 900년. 900. 그래서 후백 900. 그래서 후백제를 세운 게 900년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됐어. 11번 가자. 11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아라. 그러면 또 사람이죠. 우리 초등생들을 위한 시험 문제다 보니까 이게 사람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고려의 외교가였다. 고려시대 사람이네요. 고려시대 사람 찾는 문제니까 서희, 윤관, 최영, 정도전 다 고려 사람이네. 이럴 수가. 자, 그러면 이제 다 고려 사람인데 지금 이 모자 생긴 것도 요런 모자 있지. 요렇게 일자 이렇게 각같이 생긴 거.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쳐져 있는 거. 요거 다 고려 시대의 관이에요. 요거 서희, 윤관 요렇게 서 있는 거는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다 고려 전기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쳐져 있는 거는 다 고려 후기예요. 근데 다 고려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외교가이자 문신이래. 무덤으로 부인묘도 함께 있대. 뭐 필요 없고.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온 이게 중요한데 거란 장수 소순령과 담판을 벌였다. 그래서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거란 장수 소순령과 외교 담판을 벌인 사람 바로 여기서 서희, 윤관, 최영, 정도전 가운데 서희죠. 그래서 소순령이 물어봤어. 나는 큰 나라의 귀인이고 너는 작은 나라의 신하인데 왜 너는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뜰에서 왜 서 있기만 하느냐? 라고 했어. 너 왜 서 있기만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 서 있기만 하고 있느냐? 난 원래 이름이 서이다. 그래서 서 있는 거다. 그래서 1번이에요. 그래서 소손령이 너 왜 서 있기만 하느냐? 나한테 왜 절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원래 서 있는 사람 서이다. 그래서 서이예요. 그래서 정답 1번 서희입니다. 이천서시 여기 서시 있으시죠? 서시들 서희가 아마 시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가 문화유산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 이래. 그래서 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거야. 요거 가장 오래된 거. 요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나머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런 거. 가장 오래된 거. 이거 내는 문제 많아요. 가장 오래된 건물이 뭐냐. 이렇게만 알면 돼.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보지도 마 이런 거. 뭐 공민왕 때 이거 외우지 마. 출제되면 항상 내는 게 이거예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거. 그게 안동에 있어요. 그래서 안동에 봉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오래됐어. 그 절 이름이 건물 이름이 극락전이야. 그래서 극락전은 이제 천국이란 뜻이죠. 그래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정답 안동 봉정사 극락전 찾으면 돼. 그래서 정답 2번이 나오죠. 선생님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문제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지금 다 선생님도 지금 직접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답이 나왔죠. 이게 제일 오래된 거야. 올드한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거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올드하니까 올드. 그래서 안동 이렇게 쓰면 돼. 그지? 안동. 가장 오래된 거 올드. 안동이야 안동. 올드. 재밌네 이거. 올드한 거 안동. 알겠죠?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찾으면 돼요. 13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이게 순서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순서별 문제는 항상 3점이에요. 3점짜리 찬스 문제. 그래서 이거 맞추면 3점. 이자겸이 나왔어. 그럼 이자겸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시를 써. 이시를 쓰면 여기다가 니은자를 붙이면 돼.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건 이자겸 인종 때 찾으면 돼. 인종 때. 그럼 인종 때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인종 때가 없어. 그럼 이자겸의 난 다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구나 인종. 그래서 인종이 언제 하냐면은 고려시대 무신정변 바로 전이야. 그래서 무신정변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니까 답은 나야. 그래서 이때 찾는 방법은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 다음에 정중부의 난이라고 외우면 돼. 그래서 이묘부 이렇게 외우면 돼. 이모부의 난. 요 정중부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그래서 무신정변 바로 전에
이모부의 난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모부는 이자겸, 묘청, 정중부니까, 그치? 그래서 이모부의 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4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퀴즈는 책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책이 뭐냐면 본기, 열전 등으로 쓰여진 기전체 형식이에요. 이거 힌트 하나 줄게요. 기전체 어떻게 외우냐면 기전체죠. 기전체. 이게 뭔지 모르지? 여러분들 기전체 뭔지 모를 거야. 몰라도 돼. 기전체니까 기로 끝나는 거 찾으면 돼. 기.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까? 가장 오래된 역사서니까 기로 끝나는 게 두 개지. 그럼 제일 오래된 거 뭐냐면은 삼국시대겠지. 삼국시대. 삼국시대 역사책이니까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제왕원기는 아니야. 그래서 기전체니까 삼국사 기전체. 기음대. 삼국사 기전체. 제일 오래된 거 삼국사지 제왕원기 아니야. 요거는 고려시대 책들인데 제왕원기는 그것보다 좀 다음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기전체로 끝났다 그러면 기로 끝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럼 제일 오래된 거 뭐냐? 삼국사기야. 사기.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주고 있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보니까 몽골과 싸웠던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내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알려줄게요. 몽골과 싸워가지고서 이겼다. 그러면은 요거 다 몽골과 싸운 건데 뭐 박서라는 장군도 있고 송문주라는 장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게 사실 잘 안 나오고 답은 뭐냐면 답은 이거밖에 없어. 몽골과 싸웠다. 그러면은 10중 8구 김윤후라는 아저씨 찾으라 할 거야. 이분이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스님으로 낼 거야. 스님으로. 그림으로 막 나오면 스님이 몽골 장수와 싸우는 이렇게 창 들고 혹은 화살 들고 있어. 화살 들고 있는 이 그림이 나왔다. 그럼 이 아저씨는 바로 김윤후야. 스님이. 그래서 김윤후를 찾으면 돼. 그래서 정답 4번. 거기가 처인성인데 이 처인성이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몽골 나왔다. 그러면 몽골 하면 김윤후예요. 김윤후는 만약에 기록화 그림으로 나오면 스님이 화살 들고서 이렇게 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나오면 이 아저씨, 이 스님 아저씨 김윤후야 이러면 돼요. 알겠죠? 몽골 장수를 화살로 쏴 죽였어요. 자, 16번 갈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흑창이래요. 흑창. 그럼 이 흑창이랑 구실기관 사회구호제도 이렇게 써 있는데 흑창이라고 하는 거랑 이름이 비슷한 거 찾으면 돼. 흑창이죠. 창이죠. 그 창고죠. 창고. 그래서 똑같이 창고 찾으면 돼. 창고. 창고니까 뭐야? 의창. 완전 쉽죠.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렇게 쉽다니까. 여기 보면 그냥 찾으면 돼. 뭐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 흑창, 답, 의창, 답 1번.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럼 여기서 뭐 했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재해를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곡식을 무상으로 지급했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왜 나라에서 돈 주는 것처럼 통장에 막 15만 원씩 줬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무상으로 지급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창고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거야. 그래서 요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인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창고 찾으면 돼. 문제 완전 쉬워요. 그지? 이게 뭐 문제야. 그지? 17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왕 찾는 문제겠네. 근데 요런 관을 쓰고 있으면 어디에? 고려죠. 보니까 이 아저씨, 이 왕이 뭐라 했냐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그게 몽골이거든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문제 이렇게 보니까 몽골과 싸우다가 뭐 막아내다 몰아내다 했는데 결국은 졌거든. 쥐지. 그래서 요 이후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이 원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몽골이 원나라인데 그 원나라가 우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를 세웠거든요. 그 기구 이름이 정동행성이에요. 정동행성.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그 기구의 뜻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정의, 정벌, 정복 이런 뜻이고 동이라고 하는 게 일본을 뜻해. 일본.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성이 뭐 플래닛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그 원나라의 지방에 있는 제도 이름이야. 원나라 지방제도. 그걸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에도 행성이라고 해서 고려를 마치 원나라의 지방제도처럼 생각했겠죠. 근데 이 행성의 목적이 뭐냐면 정동이니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고려가
원나라한테 우리가 이렇게 몽골이랑 싸우다가 져가지고 그 다음 이제 몽골은 일본을 공격하려고 고려에다가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물자나 사람들을 막 징발해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일본 공격하라고 하니까 막 신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제로 징발당한 거예요. 이게 정동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동행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 우리가 몽골이라는 나라한테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이문소를 폐지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해서 자주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였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뭐 잘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때 공민왕 분이 공민왕이거든요. 공민왕은 이때 왕 됐을 때가 25세니까 비교적 잘 그린 것 같죠? 그래서 공민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반원자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원자주 정책 해가서 공민왕의 업적이 뭐라 했냐면 변발을 폐지하고 기철이라는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변발 폐지, 기철 죽임. 그래서 제가 변기라 했죠. 변기에 가면 어떻게 해? 싸, 빨리 싸, 그지? 그래서 쌍. 그래서 변기 쌍 이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변기 싸, 뿡덩 이랬죠. 그래서 변기 싸 이랬어요. 그래서 변발 폐지, 그 다음에 기철이라는 사람을 죽였고 이 사람이 친원파거든요. 몽골이랑 친하게 지낸 사람 죽이고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탈환했어요. 그래서 공민왕 그러면은 반원 자주정책 그러면요. 바로 이렇게 변기 쌍이에요. 변기 싸. 그래서 변발 폐지 기철 죽이고 쌍성 총관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쌍성 총관부죠. 그래서 쌍이 나왔다면 변발 기철 죽임. 그래서 변발 폐지 기철 다 죽임. 이게 다 원나라의 풍습이랑 원나라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그래서 이걸 탈환하게 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18번 갈까요? 이게 고려 스님이네요. 그죠? 요 그림 잘 보세요. 요 그림. 여러분들 제 교재에 페이지 49 참고 49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고려의 승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려 승려 그러면은 요 사진 그림이랑 똑같은 게 제가 실어놨죠. 거기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해놨어요. 이 진울 아저씨, 진울 스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고려의 스님으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했다. 당시 고려가 되게 불교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정치랑 관련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데 이제 고려 불교가 관심을 갖게 되면 정치에도 관여하게 되고 돈도 밝히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러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불일보조국사 불일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스님이세요. 진울. 그래서 이분은 당시 불교계를 비판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교계의 정상적인 어떤 그 개혁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를 정해상수라고 하거든요. 정이 선이고 해가 교예요. 그럼 선교가 뭐냐면 요즘 말로 치면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 다니는 걸로 비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교회 다니는 걸 비교하면은 개신교랑 천주교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불교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종과 교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엄청 싸우고 있었어. 뭐 우리가 맞네, 저게 맞네 이러면서.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를 그러지 마라. 싸우지 말고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과 교가 뭐냐면 선은 참선을 말하고 교는 뭐냐면은 불교 경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랑 불교 경전을 함께 닦아야 한다를 정해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미리 얘기했죠. 불일보조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어요. 시호는 죽은 다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은 49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고려 후기 진울과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수선사 결사라고 결사가 뭐냐면
모임을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임을 맺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건 불교교의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승려들의 모임, 그리고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라는 정예상수를 강조하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정답 2번이에요. 19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요거는 조선 정치에서 54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54. 그래서 54를 보시면 이제 조선의 건국 과정이 나와요. 건국 과정. 조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건국 과정이거든요. 거기 보면 문화유산이 전하는 이야기에서 남원의 황산대첩,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원의 황산대첩. 그래서 이게 138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전라북도 남원을 황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황산대첩비지라고 했어요. 근데 고려 말 양광, 전라, 경상도, 도순찰서였던, 되게 말이 어렵죠. 필요 없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삼도 육군 통제사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가가 누구냐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황산대첩 그러면 아주 유명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걸로.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황산에서 아지발도, 이 아지발도라는 말은 진짜 본명이 아니에요. 아지발도는 아기, 우리나라 말로 베이비 이런 뜻이고, 발도 그 몽고 말로 제네럴, 장군. 그래서 베이비 제네럴, 아기 장군. 이거를 이제 아지발도라고 불렀는데 진짜 이름은 몰라. 뭐 스즈키, 뭐 히로이토 이렇겠지 뭐 대충. 그러니까 이런 아지발도를 이렇게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1577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투로 백성의 신망을 얻게 되었고, 왜냐하면은 일본이랑 싸워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긴 장군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후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이 위화도 회군은 1388년에 있었는데, 그러면 황산대첩이 있었던 80년이니까 요 차이가 8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8년 뒤에 드디어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원의 황산대첩비라고 얘기를 하고, 일제시대에 이걸 훼손했던 이유는 일제가 당연히 자기들이 패배한 전투를 이렇게 기념하는 비석을 당연히 없앴겠죠. 그래서 훼손했어요. 그럼 이성계를 찾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성계를 찾아라. 이성계를 찾아라. 아이고, 이성계 답이네. 답이 이성계죠? 그래서 우리 잼민이 초딩생들을 위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안 내고, 이거 누구야? 이렇게 여기 어디야? 여기서 뭐 발견됐어? 이 사람 뭐 했어? 뭐 이 정도예요. 이 나라는 뭐 어떤 나라야? 나라 찾아봐. 그래서 나라, 사람, 인물, 뭐 제도 이런 걸 찾는 거니까 대부분 단답형이 많아요. 초등생들을 위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갈까요? 자, 20번. 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건 어렵다. 정책을 묻는 문제니까, 정책이니까 3점인 거예요, 3점. 자, 이것은 해동제국기. 이건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해동제국기가 나오면 이제, 요게 힌트인데, 해동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로 치면은 발해잖아요. 근데 이게 해동성국 그러면 발해지만, 해동제국기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우리나라 바다의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바다 여기 동해가 있죠, 동해. 동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 해동,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해동 제국기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 다녀온 건데 누가 다녀왔냐면 세종대왕 때 그 유명한 신숙주라는 사람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해동 제국기고, 요거는 일본에 대한 대외 정책을 찾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걸 못 찾았는다 그러면은 힌트를 막 줘. 거기 보면은 요 쇼군이라는 말이 있죠. 쇼군. 쇼군은 어느 나라예요? 쇼군? 다이묘? 이래가지고 쇼군? 일본이죠. 그래서 쇼군 하면 일본인 거야.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답은 이제 삼포, 별무반, 사군육진, 장문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또 해동이니까 발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동 성국 그러면 발해지만, 성국 아주 훌륭한 나라야, 성스러운 나라야 그럼 발해지만, 일본이 성스럽진 않잖아. 그래서 해동 제국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일본이죠. 우리가 쓴 건데 일본에 대한 기록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 네? 바다로 들어오겠지. 바다로 어디로? 경상도. 그래서 세 군데. 그래서 삼포를 개항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언제? 세종 때. 세종대왕이 삼포를 개항해서 했다. 그래서 이게 정답 1번입니다. 뭐 별무반을 편성했다 그러면 고려고, 요거는 여진족을 대상으로 한 거고, 같은 세종인데 사군 육진 개척했다 그럼 요거는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그래서 삼포 개항, 사군 육진 개척, 삼포 개항 1번, 사군 육진 개척 2번, 육진 개척 3번. 그래서 순서대로 삼포 개항, 사군 육진 이 순서예요. 쉽죠?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한 건 나라죠, 나라.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요게 아까 얘기한 해동성국이었다 해서 발해입니다. 발해의 무왕이 한 업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문제 없죠? 되게 쉽죠? 21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가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 주는 문제죠? 이런 거? 훈민정음 만드신 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외국인들 다 알대, 요새. 바로 세종대왕이세요. 그럼 세종대왕 아까 방금 전에 업적이 뭐였지? 삼포개항, 사군 개척, 육진 개척. 요게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분이 누구시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2점이나 줬어. 우와, 말도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세종대왕이 편찬한 걸 찾는 문제니까 답은 뭐냐 하면은 아까 순서대로 어떻게 갔지? 삼포개항, 사군 개척, 육진 개척, 다음에 올 숫자는 7, 정답 1번. 그래서 7정산.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은 3, 4, 6, 7로 외우면 돼요. 삼포개항, 사군, 육진, 7정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7정산을 편찬하였다. 7정산이 뭐냐면 달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달력은 아니고 그 음력이에요, 음력.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은 나중에 들어오는 그 을미기억 때 들어오는 양력이고, 세종대왕께서 만든 건 7정산이라는 달력인데, 이 7정산을 왜 달력이라 했냐면 7이라는 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7개거든요. 그래서 태양계 7개, 태양이랑 화, 수, 목, 금, 토 5행. 그래서 태양, 달, 화, 수, 목, 금, 토 이 5행이라고 해서 7개의 항성, 행성이 돌아가는 걸 계산해가지고 1년 365일을 계산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365점, 소수점 6개짜리까지 지금 똑같아요. 굉장하죠? 세종대왕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7정산 편찬하였다예요. 또 만약에 나오면 세종대왕이 문제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삼강행실도, 여기 또 삼강행실도 있죠? 삼강행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삼강행실도. 이것도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삼강행실도. 다음 22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문제는 세조라는 게 힌트예요. 세조. 그래서 세조가 만든 문화유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원각사예요. 원각사. 원각사 10층 석탑. 세조가 만든 문화유산은 무조건 원각사 10층 석탑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3점인 이유는 한글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찾는 문제이니까 3점인 거예요. 사진 여러분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원각사 10층 석탑이 뭐냐 이걸 찾는 문제인데 사진이었기 때문에 3점이었다 아니고요. 그럼 찾는 거예요. 아이고 한글이 다 있네. 아유 무슨 사진, 이게 사진이 없어야 이게 3점인데 사진이 있으면 이게 3점짜리 아닌데 이제 재민이 초등생들을 위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제가 다 써드렸죠?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이거는 고려시대 거고, 고려 전기예요.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니까 경주니까 신라겠지? 통일신라. 익산이니까 이게 미륵사 백제예요. 그래서 요건 익산 부여에, 익산에 있는 거니까 백제 거.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지금 다 완공했는데 이게 옛날 파괴됐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실어놨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23번 갈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속놀이로 옳은 거 찾는 문제. 민속놀이. 야,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는 아니다. 진짜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거기 봐봐요. 이건 틀리면 안 돼. 그지? 왜?
자, 여기 지금 5개 이상의 돌을 가지고서 손으로 잡는 놀이다. 이렇게 써 있어. 5개 이상의 돌을 가지고, 5개 가지고 손으로 잡는 놀이 뭐야? 공기지, 공기. 답 2번. 이걸 문제라고, 초등생들을 위한 문제니까. 그지? 네, 이해한다. 네. 윷놀이를 5개 이상 돌로 던지는 윷놀이냐? 쥐불놀이는 막 돌 던지냐? 차전놀이가 돌이 던지냐? 야, 이건 진짜 어이가 없다. 그지? 이건 틀리면 안 된다, 진짜, 이거는. 틀리면 내가 진짜 실망이다, 이거는. 23번. 이건 해설 강의도 필요 없다. 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 그지? 초딩들도 이거 해설할 수 있겠다. 그지? 일단 24번.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걸 찾는 문제예요. 이 전쟁 찾는 문제네. 그럼 2점. 전쟁. 이것은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한 내용을 기록한 전공비입니다. 그래서 진주성 전투 이렇게 나오네. 그럼 답은 임진왜란이겠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그러면은 전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하나만 알려줄게요. 뭐가 나오냐면 한산도, 진주, 행주, 명량, 노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진행, 명노 이건데 한창 진행 중이었네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한창 진행 중이었네요. 그래서 한산도, 진주, 행주. 이게 임진왜란 때고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영화 봤어? 노량이라는 영화? 다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명노. 명노니까 뭐냐면 명나라가 노한 전투예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가 노한 전투. 우린 참전 안 할 거야.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명나라도 에이씨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참전해야겠네 해서 참전한 전투죠. 그러면 여기에서 임진왜란 찾는 문제인데 김상형 아저씨냐 한성근 아저씨냐 곽재우 아저씨냐 계백이냐 이게 찾는 문제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계백은 아닌 것 같다. 그지? 왜냐하면 계백은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계백이 어느 사람이에요? 계백이니까 계백. 백제 사람이죠? 김상용, 한성근, 곽재우인데 이게 어딜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곽재우 의병이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 3번. 곽재우 내는 문제 중에 뭐가 내냐면은 이렇게 흰 백마를 백마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간색 옷을 막 입고 있어. 빨간색 옷. 그래서 이게 홍의 장군. 홍의가 빨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거든. 레드 클로즈 제네럴. 그래서 홍의 장군 그러면은 바로 곽재우예요. 그래서 천강 홍의 장군 곽재우. 그래서 그림으로 내기도 해요. 그래서 백마 타고 있는데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제가 그려드린 거 완전 똑같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정답 3번 찾으면 돼요. 25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가에 대해 검색해줘 이러는데 남자 의원에게 진료받기를 꺼려하는 여인. 그렇지. 남자 의사한테 진료받는 게 좀 그렇지. 왜냐하면 뭐 여의사 있음 산부인과 이거랑 비슷하지 뭐 요새. 여의사 있음 산부인과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 생각한 여자 의원이니까 여자 의원이겠지. 여자 의원. 여자 의원인데 여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의사 있음. 그럼 거꾸로 발음하면 의녀. 정답 1번. 이게 문제가 너무 초딩하다. 그지? 막 공기놀이 물어보고 막 여의사 있음 이거잖아. 그러면 의녀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뭐 문제라고 되니 이걸. 그지? 정답 1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공기놀이 의녀 틀렸으면 진짜 실망이었다. 아유, 틀렸지 또. 짱나서 쉬어다 갑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자, 이패스 코리아와 오태진 쌤이 함께하는 초딩 잼민이를 위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사능 문제예요. 기본 문제인데 기본 문제는 너무 지금 기본이 아니라 거의 무슨 초딩을 위한 초급이네, 그지? 완전 쉽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이거 틀렸는데 공기놀이 틀리면 네가 잘못이지. 그 공기놀이 틀리고 그러냐. 거기다가 또 뭐 틀렸지? 방금 뭐였어 그거? 잠깐만. 그거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방금 전에 나왔던 거 말이야. 뭐였어? 남자 의원 아니라 여자 의원을 뭐라 그래? 이거 묻는 문제 틀리면 안 되지. 거기 의녀, 무당, 백정, 광대. 근데 무당이라고 했으면 이건 진짜 안 씁니다, 니네들. 의녀다, 의녀. 그지? 여의사 있음 이거다. 여의, 거꾸로. 의여, 의녀, 또 의연데 왜 의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꼭 있다. 이거는 두음 법칙이라 그래. 나중에 국어 선생님 때 배워. 자, 그래서 뭐 문제가
진짜. 예? 자, 그럼 26번 들어갑니다. 이걸 내가 지금 해설하고 있어야 되니, 지금? 자, 단원 조선을 화폭에 담다. 그러면 요런 그림을 만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랑 제일 비슷한 거 찾는 거예요. 느낌상. 야, 이 그림 그리는 아저씨를 찾는 거 비슷한 화폭 찾으면 되지. 그치? 요새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거 보나? 거기 보면 귀멸의 칼날 그린 작가가 그린 그림 찾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뭐. 그러면은 봐봐. 누가 그린 건지. 봤지, 지금? 응? 그럼 이 그림이랑 제일 비슷한 게 이거겠니? 어? 이게 지금 문제니? 답이 1번이지, 그지? 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건, 이걸 여기다 갖다 놓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다 똑같죠? 사람 뭐 생활하는 거, 뭐 일상생활 하는 거. 요거 니들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 못하면은 학원 선생님한테 맞잖아. 아니, 맞진 않고. 혼나잖아. 그거죠, 뭐. 이게 뭐야, 문제가, 그지? 1번 답. 그 다음 27번. 가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래. 가왕. 이 가왕이 누구냐 보니까 뭐 이지스 구축함, 네 번째 뭐 이지스 구축함 필요 없고, 군함의 이름을 이 왕 이름을 땄대. 그랬더니 이 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금난전권 폐지, 장용영 설치래. 야, 이 금난전권 폐지, 장용영 설치. 그러면 이거는 제 책에 페이지, 예? 66페이지에 있어. 66페이지 보면 제목이 영종조 구분하기였어. 거기 영종조 구분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구분하기 이렇게 해놔가지고 왼쪽은 영조고 오른쪽은 다 정조인데, 여러분들 이 정조 임금 외우기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우라 그래. 정조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야? 수원이지. 수원은 시내지. 수원 시내. 유명한 집이 아닌 게장집이야. 수원 시내 게장만 주세요. 수원 시내의 유명한 맛집이 게장이고 만주집이라고. 그래서 수원 시내 게장만 주세요, 이거예요. 예, 수원 시내 게장 만주 주세요. 예, 그래서 수원 하면 수원 화성을 만든 사람. 신해년 통공.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금난전권을 폐지한 거. 이건 뭐 말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책 보세요. 예. 그다음에 개장 할 때 이 개가 뭐냐면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제도야.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건 초계문신, 특별히 선발을 한 이런 뜻이야. 특별히 선발된 문신들을 규장각에서 가르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규장각이랑 장용영이야. 그래서 규장각이라는 건 문신들 집어넣고 이렇게 공부시킨 도서관 같은 거고, 장용영은 군대. 장용이라는 건 이제 정조가 만든 군대가 장용영이라는 군대이고요. 그럼 뭐냐면 이게 만천명월 주인옹 이래가지고 좀 길죠. 만천명월 주인옹 따라해봐. 만천명월 주인옹. 그래서 핵심은 달이야, 달. 자기를 명월이라 했어요. 명월. 난 밝은 달의 주인이야. 만천하를 비추는 밝은 달의 주인은 과인이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천명월 주인옹. 그래서 창덕궁 가면 이제 9월달에 가면 이제 야간 개장 하거든요. 야간 개장. 여기도 개장이네, 개장. 초계문신제, 규장각, 장용영, 그랬지? 야간 개장, 창덕궁에 가면 존덕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써있는 그 환판이 달려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서 댓글 달아봐. 그럼 내가 선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뭐냐면은 천주교 박해. 요즘 자주 나오는 천주교를 박해한 사람이 정조다? 정조가 제일 먼저 천주교를 박해했는데, 신해년에 천주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여기 신해년 있죠. 이게 신해 박해라고 돼. 신해 박해 때 돌아가신 분 이름이 윤지충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신해윤 이렇게 그래. 신해윤. 그래서 수원 시내 게장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수원 시내 게장만 주세요. 이게 정조예요. 정조하면 생각나는 게 수원이죠. 수원 화성, 신해 통공, 또 신해 박해, 또 게장만 주세요. 그래서 초계 문신제, 규장각, 장용영, 만천명월 주인옹, 천주교 박해죠. 요게 정조 때 없죠. 그럼 금난정권 폐지가 신해 통공이고, 장용영 설치가 또 정조니까, 수원 시내 게장만 주세요. 정답 1번. 요건 좀 중요했다. 정답 1번이고,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이 만적이는 고려시대 최충원이라는 사람의 노비예요. 무신 중에 최충원이라고 있거든?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최충원.
그다음에 원산 총파업? 정조 때? 총파업을 한다고? 파업을? 정조 때? 네. 말이 안 되고.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는 프랑스군. 외교장각 도서가 어디 있었는 줄 알아요? 위치가 중요해. 강화도야,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의 외자가 뭐냐면 외자가 강화도란 뜻이고 이게 규장각 나왔다고 또 아싸 정조 안 돼. 그냥 규장각이어야 돼. 그냥 규장각이 정조고 왜 규장각이 뭐냐? 왜 서울에 없다는 뜻이야. 왜가 바깥에 있다는 뜻이야. 왜 강화도. 그래서 왜 규장각 하면 강화도 규장각 이런 뜻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규장각 그러면 안 돼. 답은 1번. 그나마 이제 4번 정도 지문을 가지고서 이거 헷갈리게 돼야지. 정조니까 규장각이라고 하는 잼민이들이 있겠지? 라고 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아줌마들이 이렇게 낸 거야. 나는 우습지. 하하하. 겨우 이따위로 내냐? 근데 또 많은 어린이들은 요거 다 안다. 외교장각. 외교장각은 정조가 아니야. 그냥 규장각이 정조고 왜 규장각은 약탈할 때, 왜 규장각이 정조긴 한데, 왜 규장각을 약탈하는 프랑스군, 여기 나와. 꼭 나와. 그럼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건 언제냐면 고종 때야. 대원군. 자, 그 다음에 28번. 이제 슬슬 분위기가 이제 근현대사로 간다.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근현대사. 가에 들어갈 용어. 용어를 묻는 문제야. 용어? 그럼 여긴 용어가 아니라 외교관들을 묻는 문제네. 외교 사절단 이름을 찾는 문제. 외교 사절단 이름. 네, 네임. 네임은 이런 의미인 거죠. 이곳은 기기창, 요게 힌트야. 이게 기기창. 기기창이 나왔다. 그러면 기기창 나오면 그냥 딱 답은 하나야. 영선사야. 영선사. 왜 그러냐고? 좀 복잡한데 들어볼래? 영선사는 당시 중국 청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인데 청나라에 파견한 조선의 사절단을 영선사라 그래. 왜 영선사라 했냐면 영의정을 파견했거든. 우리가 청나라 중국의 속국이어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한테만 지배를 받던 게 아니라 중국 청나라한테도 지배를 당했었다. 그래서 그 청나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청나라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정을 선발해서 보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에 보낸 사람들은 영선사가 아니겠지. 제일 중요한 청나라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영선사라고 했고, 그럼 청나라에 왜 갔냐면 청나라에 텐진이라는 데가 있어. 텐진 여기 있죠. 텐진. 청나라 텐진에 기기국이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왜 이름을 기기국이라 했냐면 기기할 때 기자가 기계할 때 기자 머신이라는 뜻이거든. 머신. 이게 기인데 또 하나의 기자가 뭔지 알아? 무기할 때 기자, 무기. 그래서 이거 기기국은 무기를 만들게. 여기 써있죠. 무기 제조 공장. 그래서 우리를 기기창이라 했어. 청나라는 기기국, 우리는 기기창. 그래서 이거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을 찾는 문제니까 제일 중요한 사신이 누구다? 영이다. 영. 그래서 영선사를 보냈다. 영의정급 그러면 영의정이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영의정이랑 같은 제일 높은 최고 관료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영선사라 그래. 청나라는 영선사라 그런다. 알겠죠? 보빙사는 미국이에요. 이거 가끔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 보빙사. 이건 미국. 수신사랑 조사시찰단 있죠? 요 수신사 조사시찰단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에 간 사람들을 수신사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 좋았어. 자, 그 다음 29번. 밑줄군 전투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 이것도 3점이죠. 왜? 전투 이후에 있던 사실이니까 이거 순서별 문제거든. 순서별 문제를 찾는 문제는 늘 3점이에요. 이 아저씨가 뭐라 해? 어제연 나왔다. 어제연. 그래서 어제연이 가장 중요한 힌트예요. 어제연. 그럼 어제연 찾는 문제가 만약 나오면은 이렇게 찾으면 돼. 오신다가 아니라 오신척. 병제병, 오신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연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신미니까 미국이랑 싸운 거지. 미국이다. 어제연. 그래서 어제연이라는 분이 광성보라는 곳에서 싸웠어. 그래서 요 미국과 전투했던 전쟁을 신미양요. 신미양요 때 돌아가신 분이 미국이다. 미국이다. 어제연. 어제연이에요. 그래서 어제연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있던 일이니까 척화비 세웠음. 척 찾아봐. 척 여기 있다. 봐봐.
적합이가 세워졌다. 이게 답이에요.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이제 요번에 73회에서 기본에서는 이렇게 냈지만 75회에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이런 문제 스타일 나오면은 어제는 냈으니까 이제 안 내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올 거예요. 예, 병인양요. 그럼 병인양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한성근이라는 사람이 될 거야. 한성근. 아니면 양헌수. 양헌수가 나오겠다. 양헌수. 그래서 정족산성이라는 곳에 싸워서 프랑스군이랑 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헌수 하면 정족산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75회 기출문제로 나올 거예요. 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29번 정답은 이렇게 외우면 돼. 병제병 오신척. 예. 병제병 오신척.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평양에서 불태워진 사건이에요. 배들이랑 선원들이 몽땅 다 몰살당하고 배들이 다 불태워졌어.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다음에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신미 양요, 척합의 건립 이렇게 이어집니다. 됐어. 30번. 나도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촬영자 언니도 계신데 촬영자 언니도 이거 왜 이렇게 요새 쉬워요? 이러세요. 예. 그죠? 쉽죠? 촬영자 언니도 쉽대. 촬영자 언니 중학교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대. 근데 너무 쉽대. 요즘 왜 이렇게 쉬워요? 이러고 있어. 예? 거만하다, 그지? 자, 30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 찾는 문제네. 자, 지역사 낸다. 자, 지역사 어디 나오냐면 맨 뒤에. 거기 보면 제 책에 맨 뒤에 지역 찾는 문제 중에 충청도 파트 가봐. 거기 충청도 가면 나올걸? 그치. 충청도 하면 1번 충주 이렇게 나온다. 충주.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내용, 나는 흑백이거든요. 흑백 내용을 보면은 고구려 때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보여주는 중원 고구려비가 충주에 있어요. 신라는 대가의 우르기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망명한 충주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탄금대 설화가 있어요. 제가 문제 읽는 게 아니고 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려요. 고려 대몽황전 때 몽고와 싸우는 동안에 몽골이 충주를 공격했는데 지광수와 승려라는 우본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이분의 지도 아래 누군 잡녀 별초 등이 싸워 이겼대요. 또 몽고와의 전쟁 5차 때 우리 꼭 나오는 김윤후 아까 스님 있죠. 그 스님이 이때 또 싸워서 이겼대요. 충주에서. 또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신립의 탄금대 전투가 있었대요. 요거 가끔 내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 있었던 내용들 한번 볼까?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지역. 선생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생님이 계시면 참 역사 공부하기 좋겠다, 그지? 가에 대해 시대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조동리 유적에서 비살무리 토기 등이 다량 출토되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 이거는 몰라도 돼. 필요 없어. 이런 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지워버려. 화이트로 칠해버려. 이러고.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구려비가 발견되었어요. 이게 나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구려비가 발견되었어요. 그럼 뭐야? 이게 충주. 제가 고구려비라고 했죠. 충주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는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 이게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4세기 말에서 5세기라고 봐요, 제가. 요즘. 그 다음 고려시대에 충청도와 경상도의 세국 운송을 담당한 덕흥창이 설치되었어요. 이것도 안 나와. 이런 거 필요 없어. 외우지 마.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려. 그리고 이거 나와. 조선시대에 신립 등이 탄금대에서 왜군과 맞서 싸웠어요. 신립장군. 임진왜란 때. 그래서 충주 탄금대 전투.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랑 탄금대 전투 요거 꼭 외우면 돼. 그래서 이 두 개만 외워도 충분해요. 뭐 빗살무늬 조동리 유적 이딴 거 절대 안 나와. 절대. 나오면 내 장을 지죠. 내가. 절대.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중원 고구려비랑 탄금대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충주예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1번. 인물 나왔다. 박규수. 요거는 박규수를 찾는 문제거든요. 거기 보면은 찾아볼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92페이지. 92페이지가 나오기도 하고 답이 어디냐면은 조선 정치 마지막이니까 67페이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책 페이지 67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1807년, 1876년까지. 1876년이면 강원도 조약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조약 체결하자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호환제. 안 나와. 연안 박지원의 손자. 요거 나오고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 연행사로 청나라에 파견됨. 연행이라는 건 이제 연경으로 간 사람이란 뜻이니까. 평양 감사로 평양 관민을 지휘하여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움. 아까 공부했던 거. 병제병 오신척 할 때 병, 제, 병, 오, 신, 척. 이거 기억나죠? 그때 제네럴 셔먼호가 미국 배인데 이 미국 배가 평양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불태워라 한 사람이 박규수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미양요라는 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박규수를 찾는 문제인데 요 박규수의 또 다른 업적 가운데 제 책 67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임술농민봉기를 조사한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 삼정의 문란이 뭐냐면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세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왜 삼정이라 했냐면 세금이 고정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했어요. 혹은 환곡.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인데 내용은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건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이상을 막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밀란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것을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요. 임술농민봉기는 진주, 경상남도 진주에서 했었기 때문에 진주농민봉기라고도 해요. 근데 이 진주농민봉기를 조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야. 이 할아버지가 그걸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대부분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만 조지는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박규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역시 박지원이라는 실학자의 손자답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 봉기 이 밀란을 조사한 거야. 이 밀란을 조사하면서 이거는 백성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삼정이라고 하는 세금제도의 분리점이 있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였다. 핵심이 뭐냐면 삼정 이정청 다 못 외웠거든. 삼정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면 돼. 삼정. 이게 세금제도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걸 삼정이라고 한다는 거. 그 삼정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정청 설치를 건의한 사람이 바로 박규수예요. 그래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보면은 다 필기체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출제된다 그랬죠?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죠? 책 자체를 읽기가 어려우면 제 강의를 들으세요. 공짜니까. 자, 32번 봅니다. 이건 딱 봐도 그냥 그 장태를 굴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제 책에 어디를 보냐면은 동학농민운동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95. 그래서 95페이지를 참고하시라. 동학농민운동인데 거기 보면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장태, 가로 6m, 세로 1.5m 정도로 만든 집단 방어기구다. 지푸라기로 만든 방어기구를 가지고서 황룡천 전투에서 죽창이랑 화승총 들고서 막 올라가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태라 그래, 이걸 장태. 장태가 나오면 농민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총알을 이렇게 막으려고 만든 방어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막 굴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가로 6m니까 거기서 한 5명, 4명 정도가 숨을 쉴 수 있고 1.5m니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막 굴리면서 올라가면. 그래서 이게 황룡천 전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금추 전투라고 하는데 이게 동학농민운동. 그러면 순서별 문제잖아? 그러니까 3점이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돼. 고부 밀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2기가 백산봉기거든요. 고백해야 돼. 고백할 때는 추리닝 입고 고백하는 거 아니야. 정장 입고 하는 거야. 정장 입고. 정장 입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전라도니까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전주에서, 그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고백, 정장, 전주예요. 요 순서. 고백을 할 때는 정장 입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전주에서. 그러면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백산에서 봉기를 시작했으며, 정읍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정읍, 황토현 전투라고 그래요. 황토현 전투. 장은 장성, 황룡촌 전투라고 그래요. 황룡촌 전투. 그리고 전주성에 입성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고부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백산에서 대우를 갖춘 이후 정읍 황토현에서 크게 이겼고 장성 황룡천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농민들이 황룡천 전투니까 6이 들어가 있네, 그지? 그래서 이게 1기, 2기인데 2기에서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장성 황룡천 전투 이유를 찾는 거잖아, 그지? 이유를 찾는 거니까 전주성을 입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답이, 이 전주성 입성 이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전주화약이 체결되었다. 아주 쉽죠? 고백, 정장, 전주 이렇게 보면 돼요. 고백, 정장, 전주. 그 다음 마지막이 공주. 그래서 공주 음치 전투. 고백, 정장, 전주. 누구한테? 공주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주님한테 고백하라. 고백, 정장, 전주. 누구한테? 공주님한테. 그래서 공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는, 공주님한테 고백할 때는 추리닝 입고 시골에서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백을 할 건데 어디에서? 정장 입고 전주에서 하는 거야. 누구한테? 공주님한테. 고백, 정장, 전주, 공주님 이 순서. 그래서 고부관화 습격했다. 이게 이제 일기겠지. 고백, 정장, 전주, 공주, 공주금시 전투.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완전 쉽죠. 이게 저의 힘이에요. 대한민국 넘버원 아재 개그. 아재 개그로 공부하는 한국사. 아우 늦었다. 빨리 가자. 자, 33번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 중천 관제가 반포되다. 이게 뭐냐면 중천 관제라는 말이 뭐냐면 요게 그 의회예요. 의회. 네. 여러분들 영어 많이 배웠지? 콩그리스.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한 건 이게 뭐지? 이 힘들면 이 단체를 찾는 거니까 중천 어쩌고 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독립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 독립관에서 그러니까 이 단체 이름은 뭐예요? 독립협회인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돼. 아이고 독립협회. 그럼 독립협회를 찾는 문제. 그러면은 잡지 개벽을 창간하였다.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정답은 만민공동회인데 왜냐하면 독립협회에서 의회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의회가 뭐야? 만민들이 모여서 그 대표들이 참여하는 거를 의회라고 하겠지. 그래서 만민의 대표가 뭐야? 의회죠. 그래서 의회가 나왔다. 그게 바로 그 당시는 중추원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의회의 이름을 중추원이라 불렀고 중추원 관제를 관포해 주세요. 한마디로 의회를 만들어 주세요. 의회는 누구야? 만민의 대표들, 만민공동회 대표들이 의회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는 아관파천 이후니까 페이지 98 보시면 돼요. 그래서 98 보시면 거기에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독립신문 만들었고 독립협회 만들고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협회 그리고 1898년으로 가게 되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만민공동회 이후에 10월 달에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헌의 6조라는 거 올리고 의회 설립을 요구하였는데 그 밑에 중추원 관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공포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의회가 만들어졌나? 안 이루어졌어. 왜냐하면 대한제국 황제는 의회가 되게 껄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황제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간섭하고 이러니까 황제는 그런 의회를 처음에는 이거 만들어줄까 하다가 결국은 에이 안 할래. 그래서 결국은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인데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은 의회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그 시기를 찾는 문제네. 그지? 여기 되게 슬픈 얼굴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뭐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신문을. 근데 이 여성들이 보고 있죠, 신문을. 근데 여성들이 뭐라고 하냐? 황성신문에 있네? 근데 황성신문은 사실 여성들이 아니라 양반들이 보는 신문인데, 요건 뭔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성들이 보는 신문은, 제국신문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문화사, 제 책에, 105페이지 참고하세요. 페이지 105. 근데 신문이 이제 있으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은 대한황제 만세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대한매신보, 황제니까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 만세보. 대한황제 만세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게 다 대한제국 시기 때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활동 사진을 상영한다는 광고가 실렸구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건 럴 전쟁이 되겠죠.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군요. 제물포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인천 앞바다거든요.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러시아 해군 두 척 바랴그호와 코에르츠호와 바랴그, 코바라는 두 개의 배가 러시아 배거든요. 코에르츠, 바랴그 이게 침몰했어요. 이 럴 전쟁이에요. 그럼 럴 전쟁 시기는 어디 찾으면 되냐면은 이게 그 근현대사에서 좀 어렵죠. 이게 국권 강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02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102를 보시면 럴 전쟁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 찾는 문제는 문제고 그 시기 때 신문들은 대한황제 만세 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 초딩들을 위한 문제다 보니까 좀 쉽게 낸 거예요. 그래서 경부선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인데 경부선이 사실은 이 러일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용철도예요. 왜냐하면 부산이 이제 일본이랑 가깝지. 그래서 부산에 상륙한 일본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러시아 공격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위해서 만든 기차가 경부선 기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게 연도로 공부하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102페이지에 러일 전쟁 상황에서 경부선이 부설되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부선 기차. 뭐 경부선이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경의선이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오답 체크를 해보면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예요. 1593년에 만든 것이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뭐냐면은 이게 갑신정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884년이죠. 치안유지법 나왔다 하면 1925년이에요. 그래서 1925년 이후니까 이건 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3점이지. 그치. 딱 봐도 3점이야. 이건 아까 뭐 공기놀이 했다, 뭐 의녀 찾는 문제, 이거랑 수준이 다르지. 그래서 이게 3점인 거예요. 아마 맞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찍었을 거야, 대부분. 근데 한사능은 괜찮은 게 뭐냐면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60점, 70점만 넣으면 돼. 그러면 2급 나오고 뭐 3급 나오니까 뭐 그냥 60%만 맞춰도 되는 거지. 그럼 3급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있어. 막 그러면 오 이러는데 대단한 거죠. 네. 한사능은 심화 문제도 100점 맞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 이번에 한사능 100점 맞았다고 문자 보고 그랬어요. 저 퍼펙트 50문제 다 맞췄어요. 그래서 잘했다. 쉽지는 않은데 100점은 쉽지는 않은데 100점 맞았어요. 자, 35번 갑니다. 언니 몇 분 지났어요? 29분 알았어요. 35번 갑니다.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대한제국 황제가 영국 왕에게 보내는 친서의 사본으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죠. 이런 거 어려운데 일본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외교권 박탈한 조약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필요 없고 외교권 박탈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지. 을사늑약이에요. 아이고. 을사늑약이야. 을사년 늑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 외교권 박탈을 당한 통감부 설치에 관한 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을사늑약은 핵심이 뭐냐면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그런 조약이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바로 2번 나왔죠? 그래서 통감부 설치되는 기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통감부가 외교권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거든요. 이게 남산에 설치가 되었었어요. 서울시 남산에. 그래서 이거는 을사조약 통감부 외교권 박탈,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다음 36번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은 화폐 찾는 문제. 이것은 전환국에서 발행한 동전입니다. 보조화폐로 사용되다가 핵심이 이거거든요. 화폐 정리 사업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중단된 게 뭐냐 얘기예요. 또 전환국이라는 데에서 발행한 동전인데 백동화라는 동전이에요. 그래서 이 백동화는 가보개혁 때 은본위 화폐제도라는 걸 시행하는데 그 은본위 화폐제도를 보조하기 위한 백동화니까 은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반짝반짝거리죠? 지금 500원짜리 같이 생겼죠?
요게 가보개혁 때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화폐예요. 그런데 이 백동화가 그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은의 함량에 따라서 갑, 을, 병이라고 해가지고 갑동화, 을동화, 병동화 이래가지고 동화죠. 갑, 을, 병이라 해서 병동화로 이렇게 그 가치가 아예 없다라고 낙이 찍히면은 교환 자체를 안 해줬어요. 교환 안 해줬어. 그러니까 백동화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백동화의 품질이 은의 함량이 거의 돼 있지 않다. 은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아예 교환 안 해줬으니까 쓰레기가 된 거야. 쓰레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즘 말 쓰레기 있죠. 쓰레기. 예, 쓰레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진행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정리된 화폐가 바로 이 백동화라는 거. 이거 자주 냅니다. 참고로 이 당백전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당백전이 뭐냐 하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이라는 여러분들 자주 놀러갔던 그 궁궐 있지. 그 경복궁 만들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발행한 화폐가 당백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최초의 화폐. 고려시대 최초의 화폐가 건원정보라는 화폐고 사만통보는 그 다음 숙종임금 때 의천이라는 스님의 건의로 만든 화폐가 사만통보인데 사만통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 해동통보예요. 그래서 화폐는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봅니다. 그 다음 37번 갈까요? 밑줄구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의병 문제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의병이냐 보면 원주 진위대의 본부였던 옛 강원 감영입니다. 원주 진위대의 특무 정교였던 민긍호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군대 해산 조칙. 그래서 군대가 해산된 것에 대한 반발이니까 군대 해산을 한 의병을 뭐라고 부르냐거든요.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미년 이게 1907년인데 1907년에 정미 7조약 7년이니까 정미 7조약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군대가 해산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의병을 정미 7조약 정미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미의병장 하면 암기법은 뭐냐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사허인영 이렇게 하면 돼요. 사허인영, 서인영, 사허인영 이렇게 하면 돼요. 사허인영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사람 허위 이인영. 그래서 특히 허위가 주도했어요. 이인영은 돌아가요. 집으로. 그래서 사허인영. 그래서 정미의병 그러면 사허인영 서울 진공작전 허위 이인영 이런 분들인데 이 허위와 이인영이 만든 군대 이름을 13도 창의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답으로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주도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정미의병의 특징은 1.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누가? 서인영 서울 진공작전 허위 이인영 등이 주도하였다. 서울을 13도에 있는 지방에서 탈환하자라고 했다는 얘기인 거죠. 38번. 밑줄그은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시기 찾는 문제. 회사령이 실시된 시기에 회사령 이거는 이제 어디 찾아보시면 되냐면은 일제시대로 바로 넘어가네 이제 그죠? 그래서 110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110을 보시면 회사령이 나왔고 태형령이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태형령이 나왔고 교원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직원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1910년대 조선 토지 회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토지 회사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조선은 뭐냐면은 조선 태형령이 돼요. 조선 태형령. 태형이 뭐냐면 때린다는 얘기고 토지는 토지 조사 사업을 전개했다고 회사는 회사령을 실시하여 회사 설립을 억압하였다예요. 그래서 답이 조선 태형령 아니면 회사령인데 지금 여기는 회사령도 나오고 조선 태형령도 나왔죠. 태형이라는 건 두드려 팼다는 거죠. 뭐 칼로. 그 답은 아마 토지 조사 사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쵸? 답 3번이죠?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안 봐도 답을 알아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원래 기본 문제는 안 풀어요. 제가 풀겠어요. 수학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 안 풀죠? 그런 거 똑같아요. 저도 안 봤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 문제 풀다 틀리면 어떡하지?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술을 막 엄청 맞고 막 마약을 맞지 않는 한 이렇게 틀릴 리가 없어. 마약 맞아도 안 틀려요. 답이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요?
되게 쉬워요. 조선, 토지, 회사 이렇게 외워라. 세 개 중에 하나야. 조선 태영령,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이거를 순서를 막 바꿔내는 거야. 요번에는 태영령이랑 회사령을 내서 답을 토지조사 사업으로 했죠. 다음번은 어떻게 해? 조선 태영령이랑 토지조사 사업을 내면서 답을 회사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내고 답을 조선 태영령으로 만든다가.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근데 심화는 조금 달라. 심화는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사찰령이라고 하는 게 추가돼. 심화는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조선물산공진회라고 하는 게 추가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조선태영령,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고 뭐 세 개 중에 두 개를 그 자료로 제시하고 답을 세 개 중에 하나를 답을 만들고 그렇거든요. 이제 알겠죠? 세 개 중에 뭘 답을 낼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심화도 똑같아. 심화는 뭘 내냐면은 여기에다가 사찰령이랑 물산공진회라고 하는 걸 추가할 뿐이야. 알겠죠? 그냥 그게 다예요.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 처음에.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39번. 가민족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민족운동 그러면은 화성시가 나왔고 화성, 수원 밑에 화성시가 있고 제암리 사건이 나왔죠? 근데 여기 힌트가 다 경성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시위가 3월 1일에 있었네. 그럼 답은 3월 1일에 탑골 공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게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거니까 3.1운동을 찾는 거지. 뭐 결정적으로 3월 1일이잖아. 그럼 3.1운동을 찾으면 되지. 그럼 3.1운동의 결과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정답 4번. 되게 쉽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헌법은 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3.1운동의 결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다. 그래서 우리 초딩들, 잼민이들한테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최고다. 3월 1일 몇 년이에요? 1919.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일본 놈들아. 하는 얘기지. 그래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답 4번. 완전 쉽죠? 40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가단체 2점 같다. 느낌상. 왜 휠체어로 근데 앉아있지? 왜 휠체어 앉아있을까? 이분이. 근우회의 지회를 포기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근우회가 나오면 답이 뭐냐면 신간회예요. 신간회가 남자고요. 근우회가 여자예요. 그래서 신간회의 여자친구가 근우회예요. 이건 남자들이 만든 거고 요거 근우회는 여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27년에 신간회 근우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왜 만들어지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좌익 우익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좌익과 우익? 좌익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우익은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좌와 우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못난 점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진짜 제가 봤을 때 좀 들뜨러진 점이 뭐냐면은 그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게 계급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엄청 싸워.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한번 물어봐. 엄마는 좌익이야, 우익이야? 이렇게 물어봐봐. 요즘은 좌익이 우익이야 이게 뭐냐면 난 좌익 아니야, 우익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 좌파고 나 우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그래. 그래서 좌와 우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 내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좌익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익은 당시로 치면 부자들이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들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죠. 빈부 차이가. 그래서 일제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 막 부자들 막 어쩌고 막 부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야 이제 그만 싸우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니? 그래서 신간회를 만든 거야. 그 신간회의 여자친구가 근우회니까 여자들끼리 만든 건 근우회고 남자들끼리 만든 건 신간회다 이거지. 근데 이게 근우회고 일제가 가 및 근우회의 지위를 표기한 지도입니다 하니까 가 및 근우회는 여자친구가 근우회고 남자가 신간회죠. 그래서 신간회와 근우회가 서로 사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럼 신간회의 답이 뭐냐면은 제가 답 진짜 안 봤거든요. 아마 답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게 답일 것 같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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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맞지.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무조건 답이야. 신간회가 나왔다? 무조건 답이야. 무조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게 답이야. 신간회가 나오면 답이야. 근우회가 나왔다? 신간회가 답이야. 신간회가 나왔다? 근우회가 답이야. 알았죠? 예. 이건 답이에요. 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게 맨날 똑같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간 아니라 한국사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내는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한국사 잘 몰라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 단어만 알고 있어도 다 맞을 수 있어. 41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이 뭐냐 했더니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사람은 조선이 만든 것을 써라는 얘기죠. 물산 장려운동이지. 그래서 요거는 평양에서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가끔씩 평양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역사적으로.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 장려운동.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러니까 물산,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고 산이라고 하는 건 조선산이니까 우리 조선 물건은 조선 사람을 사용합시다.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4번. 완전 쉽죠? 1점이지 이거 봐. 그거 봐. 이런 건 1점. 42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이것도 이제 110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황국신민서사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핵심이 황국신민서사야. 그러면 황국신민서사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이게 1937년이고요. 그래서 110페이지 보시면 중일전쟁 바로 밑에 황국신민서사 있고 그 밑에 창씨개명 보이시죠? 그래서 창씨개명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썼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죠. 선생님이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1995년까지 썼던 우리 말이에요. 1995년까지는 국민학교라고 했고 1996년부터가 초등학교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초등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이가 나와.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다 국민학교라 그러지. 아니 초등학교라 그러지 국민학교. 근데 걸려 언젠가. 어쨌든 그 황국신민서사 암송 강요가 1937년이거든요. 그럼 이때 그 밑에 있는 내용 쭉 찾아보면 국가총동원법이 이때 함께 시행되었고 국가총동원법 옆에 보면 미국 공출제도라고 해서 쌀을 막 다 뺏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공출제도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공출이죠. 그래서 미국 쌀도 공출했고 쇠붙이, 숟가락, 밥그릇, 젓가락 다 뺏어가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2번이에요. 43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사람 이름이네. 그죠? 왠지 홍범도 같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극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아는데 사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의 그 고려 극장에서 수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홍범도인데 홍범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만약 나오면은 봉오동 전투가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요 봉오동에 나왔죠? 그래서 영화로 제작됐던 봉오동 전투. 봉이니까 홍범도, 홍봉도, 봉오동, 오자 탈락, 봉동, 홍봉동, 홍범도 찾으면 돼. 그래서 맨날 내는 게 대한독립군 총사령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예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이렇게 보시면 돼. 이에 대해서 이제 김좌진 그러면은 이제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44번. 가에 들어갈 내용. 조선 의용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거 이런 걸 내네. 이거는 의열단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3.1운동 이후 의열투쟁이라 해서 1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115. 그게 보시면 조선의용대라고 나와요.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만든 거고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어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 115페이지 보시면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우한에서 만들어지고 중국 관내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부대다라고 하고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이 김원봉의 그 부인이었던 박차장이다. 김원봉은 남자 부대 부대장, 박차장은 여자 부대 부대장이죠. 1942년에 조선의용대 충칭 본대가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의용대의 특징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 관내 최초 무장부대라고. 그래서 정답 4번.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부대입니다. 여기가 우한이에요. 우한이 뭘로 유명하죠? 코로나가 여기서 발현된 걸로 알고 있죠. 코로나19 발현지가 아니라 우한은 그러기도 하지만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었던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45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 찾아라. 영화 나오면요 무조건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훈규예요. 그래서 나훈규의 아리랑 무조건 나옵니다. 26년. 그래서 요거는 일제시대 문화사 파트에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126에 나와요. 페이지 126페이지.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1926년이죠? 1926년 제 페이지가 126페이지에 아리랑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페이지가 같다고. 126페이지에 1926년에 만들어진 아리랑에 대한 나훈규 이야기. 46번. 가 정부식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걸 냈네. 요즘 분위기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77년이거든요. 럭키 세븐이지. 와, 드디어 100억 달러 달성했다. 돌파했다. 77년. 럭키 세븐.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때 쌀을 자급자족을 달성했던 게 이때예요. 그래서 77년 럭키 세븐 쌀 자급자족률. 그래서 77년.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쌀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그럼 이걸 찾는 문제가 뭘 나올까? 아마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던가 긴급조치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아직 안 봤거든요. 그걸 낼 거예요. 박정희는 무조건 그런 걸 내요. 무조건 내요, 무조건. 좀 안 좋은 걸 많이 내요. 아니다. 여기서 웬일이야? 그거 안 냈다. 뭐가 냈냐면은 이거 냈다.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와, 대박. 이걸 내네. 야, 1970년에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 준공됐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건설의 근간이 되었던 걸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된 걸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191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국민 GNP가 1000불이었어요. 지금 3만 불 거의 됐죠. 근데 1000불이 된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급이었어요. 당시 여러분들 지금 동남아시아 무시하죠? 동남아시아 무시하면 안 돼.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5배 더 잘 살았어. 5배. 대박이죠. 몰랐죠? 우리나라 완전 그지 깽깽이었다니까. 다음 47번. 가 전쟁 중. 이거 아마 6.25 전쟁이겠지 뭐. 왜냐면 47번인데 전쟁면은 6.25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사후퇴 나오고 황해도 해주고 흥남철수 뭐 이런 거 나오네. 그지? 그럼 6.25 전쟁 찾는 거니까 정답 인천상륙작전. 정답 2번. 어렵지 않죠? 6.25 전쟁은 제가 소개 그냥 이렇게 안 할게요. 48번.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호호. 지금 문제가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OECD 가입.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김영삼인데 이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YS. 그러면 김영삼이죠. 김영삼을 좀 바꿔볼까? 금융삼으로 바꿔볼까? 금융삼 정부 이렇게 외웁시다. 김영삼 대통령은 맨날 정답이 금융실명제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처음 실시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금융실명제니까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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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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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금융삼 대통령, 금융삼 대통령. 이게 시험 볼 때 제 목소리가 기억나요? 막 들려 귀에. 금융실명제, 금융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그래서 답 6 있다. 나머지 안 봐도 돼. 답 2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된 게 1945년인데 딱 김영삼 대통령 때 몇 년, 50년 됐죠. 그래서 광복 50주년 특별 기념식이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예요, 폭파. 그래서 광복 50주년.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다음 49번. 거의 끝났죠?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은 3개 중에 하나 4.19, 5.18, 6월 3개 중인데 순서별로 하면 4.19 1번, 5.18 2번, 63번. 되게 쉽죠? 4, 5, 6 순서.
4월 13일에 반민주적인 현행 헌법의 호언에 대해서 4.13 호언 조치를 펼치겠다. 이게 누구냐면 전두환이거든요. 그럼 4.13 호언 조치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4.13이니까 4월 이후겠지. 그게 언제냐면 6월이에요, 6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876입니다. 87년 6월 항쟁. 그래서 이 87년 6월 항쟁의 결과는 뭐였냐면 정답 대통령 직선제예요. 답이. 답 없다. 그러면은 답은 4번인데 6월 항쟁 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학생. 연세대학교 그 정문 앞에서 최루탄 맞고 돌아가신 분이 이한열 선생이세요. 이한열 열사라고 그래. 그래서 정답 4번.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만약에 김주열이 희생되었다. 다 열자 돌림이네, 이렇게. 열사들이 되신 분들은 다 열자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김주열 그러면 4.19. 이한열 하면 6월. 5.18은 뭐 따로 특별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광주 시민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북방외교, 북방외교 이렇게 나오면 답은 노태우인데,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어. 그럼 노태우거든요? 노태우가 이도가 아니지, 참. 어쨌든 노태우예요. 사회주의 하면 NO! 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노태우는 아닙니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분, 노태우. NO! 하다가 YES. 사회주의도 YES. 그래서 UN 동시가입. UN. 노태우거든요. 그래서 UN 동시가입 이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어요. 이게 1991년이에요. 12월. 그래서 이걸 뭐냐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해. 기본합의서의 원래 명칭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래서 불화, 불교 이렇게 보면 돼. 이게 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그래서 남측의 정원식 국무총리, 북한의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총리 연형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해서 신라호텔에서. 그래서 이게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73회 기본 문제 다 풀어봤는데 기본 문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답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본 문제를 잘 봤으면 다행인데 잘 못 봤으면 제 교재 EPS 코리아에서 냈던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00점 노트 오태진 교수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새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동영상 강의가 우리 EPS 코리아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무료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3회 기본 기출문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73회 심화랑 74회 심화 있나? 하여튼 그런 걸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 봐요. 안녕.